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월요일 대신 화요일에 찾아오셨고요. 내 돈 우리 집 가정경제 지키러 출동하신 두 분 전문가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보험상담소의 문을 한번 얼쑤 열어볼까요?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보소, 보험보소, 보험보소. 얼쑤! 오오. 에코까지 넣어줄 일이에요, 이게? 아 정말? 에코까지 넣어줄 일이에요. 너무 좋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네. 저희 회사 백화점에서는 벌써 트리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했어요. 네. 오. 또 학생들은 이제 겨울 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요즘 홈쇼핑 채널에서도 여행 상품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주위에도 연말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행 가시기 전 꼭 챙겨야 할 짐 싸기 아니죠. 여권 챙기기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행자 보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연말 되면 여행 떠나는 분들의 그 설레는 마음, 진짜 공항이라도 갔다 올까 싶은 맞아요. 와, 그런 기분 전환이 든대요. 그쵸. 아, 저도 연말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 한번 가보고 싶다. 가고 싶다. 떠나볼까 하는 마음만. 네. 우리 동기분들하고 헤어질 수 없으니까 마음만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추우니까 따뜻한 곳을 가시거나 오히려 눈을 즐기러 여행을 떠나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한치한. 맞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봅니다. 네. 요즘 해외여행 짧게 며칠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 가족분들이 또 있는 경우에는 연말에 길게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 가실 때 여행자 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담보를 빠짐없이 넣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짧은 여행인지 좀 길게 다녀오실 여행인지에 따라서 체크하셔야 될 게 조금씩 나눠집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제 입장에선 저는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봐서 한 3박 4일 정도면 저는 긴 여행이거든요. 오, 안 돼요. 비웃어요. 가슴 아파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속상해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짧은 여행과 긴 여행의 기준이 다를 것 같아서 일단은 두 분이 생각하는 그 짧은 여행과 긴 여행의 기준 요거를 먼저 정리해 두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만약 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박 4일 뭐 3일 4일 정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사실 짧은 여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고죠. 네, 이게 사실 챙기는 짐부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혹시나 아플 것을 대비해 상비약 같은 걸 챙겨갈 때도 두통약, 배탈 났을 때 먹는 약, 혹은 알러지 약 등등 정말 많이 챙겨가시는데 그 이유는 해외로 여행 가게 되면 먹는 거부터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 여행 가게 되면 먹는 거 조심해야 돼라는 어머님들의 걱정 담긴 한마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전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먹는 게 바뀌면 탈이 나거나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맞아.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특히 더운 나라에서 길거리 음식 중에 상한 음식인지를 모르고 먹어서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 나라 음식이 나와 맞지 않아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정말 네. 많아요. 그렇죠. 원래 이런 맛인가 할 수도 있으니까. 또 감염병 걱정도 정말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갈이에서 탈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면 좋은데 만약 여행지에서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한국에서 병원에 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맞아요.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이죠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병원에 간다. 사실 내가 아픈 곳을 제대로 알아듣는 걸까? 저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거. 이것도 문제일 것 같고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너무나 그리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또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네. 이게 현지에서 병원에 간다.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여행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외국이라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국은 병원비가 정말 비싸죠. 맞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오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앞설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외국 나가서 병원에 가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정말 좋다. 난 내가 한국인이라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 맞아요. 정말 그렇대요. 진짜. 네. 맞아, 애국심이 어. 맞아요. 불타오르죠. 네, 돌아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 음. 바로 여행자 보험 특약 중 해외 병원비 보장이 가능한 해외 실손 의료비가 있다면 이 걱정을 조금 덜어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약관의 국내 의료기관, 즉 국내 병원에서의 병원비만 보장합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행자 보험에 해외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상담을 도와드린 분 중에 해외여행 중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우셨대요. 그만 쿵 하고 앞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마에 또 충격이 가해서 피가 이렇게 나신 거죠. 네, 이마에서 피가 나시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놀랬고 중요한 건 도움을 받아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셨어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마에 난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봉합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렇죠. 네. 외국에서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쿵 하고 넘어지고 아이고야. 이마 찢어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봉합 수술까지. 야, 이건 뭐 여행이 망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쵸. 놀라신 게 얼마나 그렇죠. 놀랐을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안타깝게도 부위가 이마고 또 이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어떡해.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분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하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던 게 생각나는데요. 이분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을 가셨어요. 진짜 아. 천만다행이죠. 여행자 보험에서 병원비 80%를 지원해줘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앰뷸런스를 부른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많이 네,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 부분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네. 와, 너무 비싸다. 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실손은 해외에서는 안 되고 국내에서만 되잖아요. 응. 그런데 실손보험 이외의 종합보험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종합보험에 상해수술비 특약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봉합수술했던 건 상해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3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정말 전체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보지 않으셨던 건 정말 다행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앰뷸런스를 부르셨던 그 비용은 국내 보험, 종합보험에서 수술비 특약 받으신 그 돈으로 네. 어느 정도 손해를 메꿨죠. 깎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기 전에 가입한 여행자 보험 그리고 기존의 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해수술 특약 이것들이 톡톡히 제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 자, 이래서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도 꼭 점검을 받아 보셔야 된다는 거 모든 상황에서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보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여행 가면서 기중품이나 여권은 물론 값비싼 카메라 챙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필수죠. 네,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어야지 그러면서 정말 좋은 카메라 가져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맞아요. 새로 사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해외여행 가서 카메라나 지갑 같은 걸 도난, 분실당하는 사고도 정말 많이 발생해요. 몇 군데 그쵸. 있습니다. 나라들 네.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듯이 유럽에 소매치기가 정말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보장이 가능한 여행자 보험에서 관련 특약을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도난, 분실의 경우는 그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골치가 참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기 전에 여권 사진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갖고 가는 귀중한 중요한 물품들은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 놓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도난당한 경우는 도난 당시의 장소와 시간, 사유 등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해서 현지 경찰에 제출도 해야 합니다. 도난을 증명하기까지 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고가의 물품이라면 보장받기 위해 꼭 잘 체크해 두시는 편이 좋고요. 그리고 이 밖에 비행기 연착이나 수화물 지연 경험해 보신 분들 정말 많아요. 많죠. 그나마 비행기가 한두 시간 연착되는 건 기다릴 만합니다. 근데 일부 항공사는 8시간씩 지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숙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오, 맞아요. 네, 아예 그 공항에서 밤을 새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어서 숙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비행기 8시간 지연이라는 경험은 쉽지 않은 경험인 것 어. 같은데 두 분은 있으세요? 이런 경험?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보험회사 보상이 가능하다면 정말 최고죠. 연착이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네. 그리고 연착에 대한 특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표정이 그나마 밝으세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보통 예를 들어서 지연 기준은 4시간 기준인데요. 음. 그럼 3시간쯤 되면은 타이머를 재세요. 조금 더 되면은 내가 보상 받겠는데. 그렇죠. 그 또한 수화물 도착 6시간 기준으로는 얼마 될까요? 50만 원. 보상이 가능해요. 꽤 괜찮죠. 네. 네, 사실 이 부분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행자 보험에서 보장 금액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만약 지연 보상 등에 대한 보장 금액을 10만 원 또는 그것보다 더 적게 선택하면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여행자 보험이 워낙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라면 적어도 비행기 지연 등에 대해서 50만 원 보장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를 가입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안 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혁준 전문가님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짧은 여행이냐 긴 여행이냐 차이입니다. 몇 시간씩 홀로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사실 없잖아요. 그때 대기하면서 버리는 시간, 그리고 또 식사도 챙겨야 되고, 그렇죠. 비행기 연착, 수화물 지연, 이 부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항공사는 지연이 좀 많이 되는 곳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몇 군데. 맞아요. 슬퍼요. 그런 데는 네. 딱 사전에 정보를 들어서 그쵸. 그런 데는 가입을 하고 가면 이게 지연이 돼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 오케이 지연됐어? 알았어? 오케이.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돼. 그런 마음도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수화물에 대한 파손, 도난, 분실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지원이 또 가능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쵸. 수화물?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화물칸에 짐을 실을 때 애지중지하면서 실지 않죠. 우리가 굉장히 그 캐리어 그 케이스도 정말 잘 씌우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파손은 그럴 수 맞아요. 있죠. 예. 캐리어가 파손되기도 해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혹은 제가 벌써 해외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가입이 안 되나요? 너무 안타깝지만 네, 안 됩니다. 한국에서 출국 전에만 가입이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깜빡 잊으셨어도요. 공항에 가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 부스들도 있고요. 어플로도 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말 단순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기 해외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또 드렸는데 장기로 여행 떠나는 분들 궁금하신 거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4부에서는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이렇게 두 분이서 알아서 마무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3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공항에 가보면 이렇게 네, 한 부스. 군데 모여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슉슉슉 모이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험사 부스들도 따로 있어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 부스들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굴 붙잡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스가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왜 공항 갈 때는 넉넉하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내가 여행자 보험이 없다, 시간이 좀 남는다, 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아요. 그럼 거기서도 바로 안내해드리고요. 어디까지 가시나요부터 해서 필요한 특약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스를 찾아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하셔서 원하는 보험사가 있으시다면 전화를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뭐 김소미 전문가나 권혁준 전문가를 따로 이제 기존에 뭐 보험 점검을 받고 가정경제 상담을 받아서 두 분을 알고 있다. 그럼 전화를 하시는 거죠. 바로 김소미 됩니다. 전문가님, 제가 지금 여행을 갑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고 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필요한 여행자 보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그리고 혹시 사전에 못했다면 공항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연말에 해외여행 가시는 우리 동키 여러분, 여행자 보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두 분 전문가, 두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 들어요. 화요일에 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또 새롭네요. 자, 무엇보다도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는 여행자 보험 꼭 가입하셔야 하고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4부로 건너갈게요. 여행자 보험은 개인별로 드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도 들 수 있습니까? 뭐 일배책이나 이런 것들은 가족
가족도 함께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별로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같이 가더라도 따로 듭니다. 피모험자별로예요. 그렇게 내 말도 똑같이 따라하면 따로. 죄송해요. 아. 강조한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네. 따로 개인별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해외 여행자 보험의 실손 그리고 또 각종 특약에 대해서 짚어봤어요. 실제 외국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마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찢어졌어요. 봉합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실손을 통해 보장을 받으셨어요. 다행이죠. 받으셨어요. 네, 앞서 방송을 못 들었다 하는 분들도 지금 들으셨죠? 받으셨어요. 자, 기존 보험의 상해 수술 특약을 통해서도 또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 비용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합 수술 특약, 상해 수술 특약을 통해서도 보장을 받아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다행히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4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우선 해외 여행자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실손보험에 대해 이야기 조금 더 드려볼게요. 실손보험은 정말 유명한 상품이에요.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이 없죠. 그렇죠. 왜죠? 모든 의료비를 모두 보상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보험 중 가장 기본입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 검사가 하나, 둘 늡니다. 뇌 MRI, CT 이런 걸 다 찍게 되죠. 정말 값비싼 검사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진료도 봅니다. 치료비보다 검사비가 정말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검사를 해야 치료를 받으니까. 맞아요. 원인을 또 찾아야죠. 근데 이 실손보험이 있다라면 정말 든든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있고요. 거기에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실손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필수 중에 필수로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3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해외 의료비예요. 맞아요. 네, 외국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보상이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 등등 여러 가지 제외되는 게 있지만 오늘은 해외 여행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해외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는 국내에서만 실손 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선 단기 여행은 넘어가더라도 장기 여행 또는 한 1, 2년 정도 해외 출장이나 연수, 업무 등등 더 길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해외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데도 실손 의료비의 보험료는 계속해서 지불해 왔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인데 나는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계속 냈어요. 조금 이상하거나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뵙니다. 그게 억울할 만한 게 실손 의료비가 예를 들어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다면은 그나마 조금 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억울하지만. 네. 그렇죠. 근데 실손 의료비가 모든 실손이 다 계속 돈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예전에 1세대나 2세대를 가지고 있는 예전에 가입한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막 비싸죠. 10만 원 맞아요. 넘게 내시는 분들도 맞아요.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내가 외국에서 병원에 갔어요. 아프거나 다쳐서. 근데 그렇더라도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의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보장이 안 보장도 돼요. 안 해주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억울하죠. 맞아요. 화나셨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억울하죠. 내 돈은 가져갔는데 보장은 안 해주고. 그치,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이게 국내 의료기관에서만의 병원비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외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신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의 중지 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지해놔도 돼요? 네. 네, 그 아. 조건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런데 장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이 장기간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 아까 바로 3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3개월입니다. 맞아요. 아.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생각보다 기간이 너무 짧은데? 저도 한 하시는 분들이 1년 될 있어요. 줄 알았어요. 네. 또는 맞아, 나 3개월 이상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저희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혼자라도 반환 청구하실 수 있게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고 그동안 실손 의료비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지불하셨더라면 출입국 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입국 기록지는 아주 간단해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요.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면서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시 모두 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쵸.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 모자라서 3개월이 안 돼요. 어떡하죠? 제일 안타까워요. 막 2달 하고도 28일이에요. 너무 속상하지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틀 더 있다 와야지. 네. 반대로 3개월 하고도 하루가 지났어요. 이건 됩니다, 당연히. 3개월치가 모두 반환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해외에 체류했던 게 한참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당시 냈던 실손보험료 반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되지. 이런 해야죠. 이야기 많이 하세요. 네. 그렇죠. 우선 정답을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돼야죠. 아, 네, 정답인 돼야죠. 거죠?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될지 안 될지 한번 볼게요. 네. 우선 국내 의료비만 가능한 실손보험의 반환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것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잖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을 제거했어요. 이것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모르고 지나가신 거죠. 몰랐잖아요. 돼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왜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니 왜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네. 아니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몰랐으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몰랐을 경우에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거니까 해줘야죠. 지금 알았잖아요, 내가. 네. 네. 제가 그 이유를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왜냐 화낸 거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험 약관이나 판례에 관련해서는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약관에는요, 작성자 불이익에 대한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말씀 더 드려볼게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말은요, 말 그대로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의 작성자인 보험사보다 고객에게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약서 작성하셔서 보험 계약하시잖아요. 근데 이때요, 담보 내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수정할 수 있는 청약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보험회사에 암진단금을 3,000에서 5,000으로 넣어주세요처럼 담보 수정은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저는 환급률을 좀 다시 수정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신용 점수가 높은 편인데요. 이런 얘기 안 돼요. 혹은 납입 면제 항목을 좀 수정해 주세요. 이건 넣고 이건 빼주세요. 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청약서를 만들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청약서를 수정하기 어려워요. 때문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누구에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3,000에서 5,000으로 넣어주세요처럼 담보 수정을 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돈을 더 내면 되니까 네. 그런 건 수정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원래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글자들은 수정 안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보험금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금 3년 이내의 청구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알고 계세요. 10년이 지난 거 이런 게 아니라 3년 이내의 청구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보통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혹시나 3년이 넘었을 경우에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해도 되는 건지 혹은 오랫동안 외국에 체류해 있어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다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가능할 수 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해외에서는 받을 수 없는 보장이기 때문에 네. 출입국 기록지를 제출해서 그 기간의 보험료만큼 반환받을 수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3개월 이내인 것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3년이 한참 지난 예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당시의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 나는 잘 모르겠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
라고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음. 이런 반환금은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절대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이후에 출입국 기록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입한 시기, 나이, 상황에 따라서 반환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꼭 기억하셔서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마지막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 관련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약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4조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회사의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에 실손의료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네, 이 내용에서 저희가 보험료 환급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중지에 대한 이야기 드릴게요. 조건이 두 가지 붙습니다. 하나,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그리고 둘,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회사와 동일한 회사일 때 나중에 보험료 환급 없이 미리 기존에 유지하던 국내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행 가실 때 챙겨가야 할 부분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보험 관련해서도 잘 챙기셔서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연말 여행 계획 짜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보상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여행자 보험의 실손 특약으로 보상받자. 둘째,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돌아왔을 때 납입하고 있던 국내 실손 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셋째,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종합보험의 각종 특약들은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다. 네. 자, 지금까지 내돈 내키 권혁준, 김소미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